네, 대종경 제3수행품 62장, 대종경 제3수행품 62장 보겠습니다. 대종사 선언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의 이 해제식은 작은 선언에는 해제를 하는 것이나 큰 선언에는 다시 결제를 하는 것이니 만일 이 식을 오직 해제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아직 큰 공부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제 그 동화선을 지내고 언제 이거 사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제식을 할 때 하신 말씀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해요. 작은 선언과 큰 선언. 작은 선언과 큰 선언. 작은 선언은 어떤 게 작은 선언인가? 정기훈련을 받는 이렇게 선언이라고 규정된 그 선언. 그죠? 뭐 총부에서 정기훈련을 했다 그러면 그 선언은 작은 선언이. 큰 선언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규정되지 않은 일상의 삶. 여기가 큰 선언이라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대종사께서는 정기하고 상시 양면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작은 선언에서 해제식은 큰 선언의 바로 결제로 이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그 작은 선언을 해제하고 난 이후에 공부 끝났다. 이제 나는 선언 공부를 이제 끝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큰 선언에서 결제가 이어지는 줄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큰 공부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전체 맥락은 이거예요. 공부는 정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계와 상시를 아울러 있다. 그래서 원불교의 공부는 정기 중심의 공부가 아니고 정기와 상시를 항상 병행하는 그런 공부다. 라는 게 대종사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본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 원불교 안에서는 지금 이제 그 대종사께서는 정기하고 상시 양면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이제 이 점인데 과거 이제 불가에서는 정기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만행을 떠난다고 해요. 이제 물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공부를 하겠지만 정기 공부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이제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동화선 결제할 때 들어가서 또 열심히 또 수행하고 또 편하게 살고. 근데 이제 우리 공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하고 난 이후에도 또 결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상시 결제를.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쉬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막 혹독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인생이야? 완전히 수행에다 우리 몸 바치고 살아야 돼? 근데 이제 이것이 공복기를 모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그런데 우리 공부를 하는 게 사실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공부이기 때문에 이론상을 견성, 양성, 솔성하는 것이 원불교 공부이기 때문에 이론상에 대한 분명한 자극을 가지고 그 전문식견과 어떤 그 견해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정기에서 했던 공부가 상시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괴리감도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만약에 정기 공부에서 상시 공부가 끊어진다 그러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나 마찬가지. 공부기를 모르는 거. 그러면 이론상을 챙기는 일상의 공부는 그것이 정말로 그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공부가 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수행길을 바로 알아서 상시의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편안하고 원만하고 번뇌 없고 잘 풀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해방시켜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기에서 수행했던 그 힘으로 상시를 살아가면서 그 상시 속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상시의 고통 속에서, 상시의 번뇌 속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공부라는 거는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정말 힘들게 고행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부법을 제대로 이해한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게 왜 힘들겠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보다도 쉬운 일인데. 지금 청정하시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면 힘들죠.
때로는 12이해, 때로는 뭐 희로애락, 원근친소, 흥망성쇠 속에서 그 안에서 헤매고 복작복작하고 사는 게 인생 아니에요? 못 벗어나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거기 속박되고 하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자유롭게 해주는 게 공부라면 공부는 절대 우리에게 고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고행으로 받아들인다면 아직 공부기를 모르는 사람이고, 공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일이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공부는 고행은 아닐 거예요. 즐겁고 편안하고 좋은 일이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오히려 더. 아, 근데 뭐 두 개 다 아니지, 보통은. 고행도 안 할 뿐만 아니고. 야, 그래서요. 일단은 정기와 상시로 큰 선언과 작은 선언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의미를 조금 더해 볼게요. 의미를.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지만은 의미 부여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작은 선언에서는 방법을 배워요. 방법을. 그러니까 방법을 배우는 것은 작은 선언에서 하는 일이고, 활용하는 것은 큰 선언에서 하는 일인데, 자, 무엇을 어떤 방법을 배우는 것이냐. 이론상을 신앙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11과목으로 훈련하는데 3대력을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시로 넘어가면은 예를 들면 시간 날 때 좌선하고 기도하고 염불도 하고 경전도 보고 일상에서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도 하고 시비에도 판단하고 정의도 실현하고 보온도 하고 이러면서 일상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은 선언에서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큰 선언에 나와서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은 선언에서의 공부는 나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나의 역량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불교로 따지면 소승과 대승으로 따지면 약간 소승적인 거예요. 집중적으로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공부죠. 자기의 깨달음. 자, 그런데 상시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약간 대승적이에요. 그때는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는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보온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첨예하게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배웠던 것을 세상에 베푸는 선언이다. 그래서 약간 차이를 둘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기는 정신수양과 사리연구를 주체 삼는 공부고 상시는 작업지사를 주제 삼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교리에도 나온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이제 대동사께서 이제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영육상전, 이사병행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불법을 생활로 이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불법을 배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을 쓰는 거고 또 세상에서 불법을 또 배워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불법을 베풀지만 그 베푸는 그 과정에서 또 불법을 배웁니다. 예,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불교는 사실은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정기와 상시를 구분해서 작은 선언과 큰 선언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말씀하시지만 원불교 선언은 처음부터 사실은 작은 선언이 없어요. 큰 선언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결제와 해제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식순상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죽비를 쳤을 때 청정한 자리가 다시 또 입정을 한다고 죽비 쳤을 때 청정해지고, 그 다음에 출정한다고 죽비 치면 다시 그 청정한 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정기든 상시든 그걸 관통하는 하나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요. 그것은 대승에서는 대승이라고 말하고, 대도라고 말하고,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오물교에서 일원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정기도 살고 상시도 살기 때문에 그거에 의지하면 불법 아님이 없어요. 그리고 결제와 해제라는 것도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상시를 살았던 그 마음으로
정기를 살고, 정기를 살았던 그 마음으로 상시를 사니까요. 우리가 입정할 때 그 마음이 출정할 때 그 마음인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잖아요. 네.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근데 아니지.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배가 아팠어. 근데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는 배가 후련했어. 들어갈 때 불편하고 나올 때 후련했어. 그 두 가지 마음을 드러내는 바탕은 그대로야. 내가 선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막 복작복작하고 바빴어. 선원에 들어가서는 밥도 해주는 밥 먹고 편안하게 지냈어. 편안한 자리가 편안한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와 시끄러운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선언에 들어가거나 선언 밖이나 불법을 아는 사람들은 일, 여, 한결같아요. 그렇게 끊어짐이 없어야 진짜 공부를 아는 사람이고 그것이 끊어짐이 있어가지고 아우 내가 이번에 정기 훈련 들어가가지고 그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 보림을 하고 수행을 했더니 나와가지고 한 달간은 참 좋았어.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또 약발이 떨어지더라고. 막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약발 떨어졌다는 건 뭘 추구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추구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이어지지 못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 또 찾아가야 돼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항상 일여한 자리를 깨달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공부지. 뭐 어떤 분들은 뭐 그 선언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편안하고 그러면 일상의 힘든 것과 선언에 일상에서 한 달이 지냈으면 선언에서 한 달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이 그 온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판단을 가진다면 그 깨달음이 있는 판단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생사심의 차원에서 하는 판단이죠. 생사심 차원에서의 공부에 불과하지, 우리가 불생불멸 차원에서의 공부는 입정과 출정이 따로 없는 것처럼, 저기 뭐야, 저기 결제와 해제가 따로 없어요. 정기와 상시도 따로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큰 선언과 작은 선언도 사실은 없다. 대종사께서 이제 큰 선언과 작은 선언을 분리하신 것은 형식적 차원에서 분리하는 것이 본질적 차원에서는 분리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수행품 62장은 굉장히 짧은 법문이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원불교가 추구하는 그 일상의 공부. 그러니까는 그 정기와 상시를 아우르는 일상의 공부를 원불교에서는 추구한다는 그런 것을 이제 강하게 드러내 주시는 그런 법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만 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만 하면은 너무 양이 적으니까 거기에다 제가 약간 살을 좀 붙였습니다. 네, 살을 조금 붙였어요. 네, 뭐 사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큰 공부법을 아셨습니까? 네, 일상으로 이어지는 정기와 상시를 아우르는 정기 때도 한결같고 상시도 한결같은 그런 일상으로 이어지는 그 공부가 큰 공부인데 예, 그거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정하시면 아시는 거고 예, 나중에 생각해 봐야지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도 답은 없을 거예요. 지금 청정하시죠? 그럼 됩니다. 배정경 수행품 62장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그 정말 그 맞는 말씀이신 게 그 물이 100도씨 99도에서는 안 끓잖아요. 물을 끓이려고 하면 딱 100도씨를 99도를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공부라는 게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그렇게 확 끓어버리지 않으면 쌀이 익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공부가 일정 수준을 못 넘어가고 그냥 그 바닥에서만 계속 그 낮은 수준에서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상시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정기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가 오히려 우리 교단은 상시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일상은 우리한테는 일상은 항상 열려 있는데 그 일상을 공부 삼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공부를 해버려야 되거든요. 넘어가 봐야 그래야지 상시로 공부가 이어지는데 정기 공부를 안 해요. 또 정기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못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의 이야기를 정기 공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전문 공부라고 말씀하셨으면 정기 공부에서는 전문 공부를 하는 데잖아요. 전문 공부라고 말했으면 좌선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여의 본성 자리를 분명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연부를 공부했으면 연부에서 말씀하시는 자신미타의 자리를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론상을 공부했으면 이론상의 경지를 분명하게 자각하도록 하고 정신했으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분명히 보도록 하고 대소요무를 분명히 자각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끝을 찍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99도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그 짓을 안 해. 그냥 근데 뭐 99도도 아니야. 뭐 60도도 안 돼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수준을 보면 정기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훈련원 가가지고 이야기 들으면 그 내용 있어요? 교당에서 들었던 내용 반복 아닙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솔직히 말해서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은 얘기를 수십 년째 듣는단 말입니다. 교당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기가 의미가 없어. 우리 교단에서 정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경기에서 힘이 실리고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야 상시에도 적용이 되죠. 이해가 부족하면 적용이 안 돼요. 사람이 실천까지 가려면은, 지난번에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람이 실천까지 도달하려면 그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돼요. 이해가 깊어지고 분명해지면 실천도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정기가 너무 부족한데 오히려 상시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종사께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평등하게 말씀하셨고요. 정기하고 상시. 원불교 훈련법은 딴 거 없어요. 정기훈련, 상시훈련 두 개예요. 원불교 수행법 나오면 그 나오잖아요. 수행편에. 정기훈련과 상시훈련밖에 없어요. 원불교는. 그게 다인데 그런데 그거 대종사께서는 그 두 개를 갖다가 그 서로의 그 공부를 준비하는 아주 균형 맞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셨는데 갑자기 균형이 틀어졌어. 상시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주장을 해버리는 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내가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정전에 나온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이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악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지금 교무님께서 아까 이제 언어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진짜 공부도 그 언어하고 똑같아요. 정말. 그 정기에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상시로 이어지지 않고, 그렇게 상시로 이어져 봐야 정기 때 들어와서 뭐가 부족하고 어떤 걸 채워야 돼 분명하게 답이 나오고, 그걸 또 반복해가지고 상시로 이어지고, 이걸 갖다가 몇 세트만 반복하면 정기, 상시 따로 들어갈 필요도 없게 돼요, 그때부터는. 정기와 상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일상을 정기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공부길 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고 찾아 들어가야 되고 어디 들어가야 되고 시간을 따로 내야 되고 계속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이 결국 우리를 갖다가 수행이라고 하는 틀 속에 노예처럼 들어가가지고 수행 제도 속에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 하고, 그걸 안 하면 불안하고, 안 하면 진급 못 하고, 안 하면 수행자로 취급 못 받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형식과 제도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 수행이. 진짜 수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수행을 한다면, 거기서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야, 너는 이제 졸업했으니까 정기상시 따지지 말고 공부해.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너는 이제 일상이 공부인데 정기 상시 따로 없잖아, 이제. 정기 들어가도 그 공부하고 상시 들어가도 그 공부하는 놈이 뭐 하려고 시간 내서 정기 찾어. 너는 사람들 열심히 가르치고 네 공부해. 당연히 그렇게 해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라도 정기를 챙겨요. 자기가 부족해서 정기를 챙기는 게 아니라 공부가 일정 수준 넘어간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 비숙한 사람들이 건너물까 싶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들어가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수준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그리고 제가 메시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죠.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공부문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 교단, 제가 이런 얘기 참 여러 번 하지만, 종교는요, 종교가 그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종교는 메시지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의 그 신약도, 신약, 예수님 저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 구약,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신약이라고,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복음. 사복음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복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굿뉴스, 굿뉴스. 메시지라고, 메시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종교는 메시지야.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 메시지라고요. 그게 종교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안에 메시지가 소실된 지가 언젠데요, 지금. 씨가 마른 지가. 메시지가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재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어. 이걸 넘어서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시대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주 수준 높은 메시지가 종교에서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종교가 일반 사람들의 상식보다도 또 떨어지는 수준의 메시지를 내보낸다고 하면, 그냥 뭐 먹고 살고 그런 정도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종교의 필요가 어디가 있냐 도대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야 도대체, 종교가. 어떤 시대에는, 이제 이 차 안을 떠나서 저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면은 우린 이렇게 좋은 세상에 있으니까 거기는 그냥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있어. 선함을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을 믿어야 되고, 이렇게 살면은 저쪽으로 갈 수 있어. 누구나 갈 수 있어. 자, 그런 메시지를 타고 그때 시대 사람들은 고통을 극복하고 살았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은 어떤 우리가 메시지를 줄 수 있냐고,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 우리 문제도 해결 못 하잖아요. 당장 우리 문제도. 제도 바꾸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도가 뭔데요? 제도는 생멸하는 거예요. 허망한 거라고. 그러면서 설교 때는 잘 말하잖아, 우리가. 설교 때는 뭐라고 얘기해? 세상에 모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공이다. 이러면서 말은 잘해. 그래, 집착할 게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단 문제를 논하면서 어디에 집착해 있어요? 제도에 집착해 있잖아. 제도에 집착해 있다고. 우리가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역량에 집착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의 역량에 집착하지 않고, 대종사께서 지나간 그 시대에 써먹었던 제도에 집착해가지고 있잖아. 그래 놓고 지금 아직까지도 교화단 했었고, 무슨 종법사 제도 바꾸고, 거진 출신다 들어가면 교단이 바뀔 것처럼 난리를 치고 계시는데 안 바뀔걸요? 바뀌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 안 바뀔 것 같은데? 그걸 진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믿고 계셔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라도 바꿔봐. 하나라도 바꿔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고 우리가 스스로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얘기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번 바꿔봐라. 바꿔보긴 해봐라. 못 바꿔. 그거 하나도 못 바꿔서 쩔쩔매요. 내가 판단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책임져야 될 분들은 안 움직이려고 그래. 발의를 못하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에 미루거든요. 근데 그게 판단한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 판단하지 않은 게 판단이라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예스 아니면 노가 아니에요. 예스하고 노도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어디까지 갈 건가? 분명히 우리 교단이 좋은 쪽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이거 판단하지 않은 판단이. 판단 보류한 그 판단 때문에 우리 교단이 좋은 데로 가지 않을, 그것이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그런 식의 판단을 아주 오래전부터. 예.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는 산더미처럼 밀려 있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해결해야 될 과제를 갖다가 직무유기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그게 쌓여가지고 지금 앞에 눈앞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판단해보지 않은 우리의 수준이 지금 와서 이걸 판단을 잘 해봐요? 판단해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맞고 있는 거예요. 또 맞고 있는 거라고. 안타깝죠.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공부나 열심히 합시다. 그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도 쳐드리고 열심히 하시고요. 근데 근원적으로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될 거 하나는 그냥 합시다. 계속. 그래서 공부합시다. 딴 거 하지 말고 공부합시다. 저 계속 그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자고.